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간단한 제품, 추천 배합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책을 통해서도 배운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집중을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이게 뒤로 가면은 내용이 적은데 제일 초반 시작 부분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PM을 함에 있어서 진짜 정말 별의별 여러 가지 질병하고 맞서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대사성 질환. 여기 옆에 적혀져 있는데요. 뭐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나 과잉 영양이나 아니면 영양 부족 이런 생활 습관들이 원인이 되는 병인데 주로 보시는 게 옆에 적혀져 있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뇌혈관, 알츠하이머, 비만 등이 있어요. 잠깐만요. 보지 마. 네, 이런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에 이제 그 효소의 선천적인 비정상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분비 기관의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대사 과정에서 그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기관들의 기능 상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 오늘 기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PM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다 기초는 드시는 거라서 기초 외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추가하셔야 될 단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 젤슈츠, 큐텐,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 디드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의 복구에 필요한 영양소들인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미노산.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집을 지을 때 벽돌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그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단백질의 제일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뭐 근육이나 뼈 그리고 우리 내장 여러 가지 장기들 얘네들을 구성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저하지하는 뭐 항체나 효소 이런 체내 물질들의 운반이나 저장 이런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죠, 단백질은. 근데 여기서 단백질이랑 아미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보다 더 작은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랑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필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게 되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자체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를 통해서 부단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PM의 아미노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몸에 뭐 아미노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피부가 되게 거칠다, 탄력이 없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주름이 엄청 많다든지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 우리 피부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 통증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딱히 이유가 없는 만성 피로 많이 느낀다든지 어쨌든 몸 전체 내장기관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가 떨어지니까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족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갑자기 달달한 게 많이 땡긴다던가,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제가 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여기를 정리하다가 지난번에 공연아 언니가 PM을 먹고 나서 그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초반에 아미노산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은 단백질은 섭취가 가능해요. 우리가 먹는 달걀, 그리고 육류에서 살코기, 콩이나 뭐 견과류, 유제품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일정량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60kg다. 그러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가 7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100% 흡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kg라고 하니까 적어도 9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흡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소화하고 어쩌고 하고 나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로 채운다고 하면 하루에 매일 3.5kg 정도씩 먹어줘야 되고, 돼지고기,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근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거는 괜찮은데, 매일매일 꾸준히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채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부족해요. 특히 이제 그 비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들은 더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렸던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영양사가 하루 세끼 챙겨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영양분 흡수도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더더욱 아미노산의 섭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다시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제 합성을 하는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분해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미노산 직접 섭취해 주는 게 좋고, 실제로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방귀가 과하게 나간다거나 위가 평소보다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이나 당뇨 이런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영양 실조가 대부분인 게 결국은 우리 몸의 영양 실조, 영양 불균형이 오면서 그게 조화가 깨지는 건데 우리가 면역력을 这个 활성화하기 没人说 위해서는 这么长啊，我那皮啊，我这边带雨伞也不是，不不带也不是。但也不 어, 우리가 면역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주요소가 단백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포의 생성이라든지 복원에 참여를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또 감염에 대한 이런 저항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라면 더더욱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성 질환은 모두 간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의 자체 복원에 필요한 원료 단백질 그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나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간 자체에 이상이 있는 분들 그 외에 이제 연세가 많거나 특히 PM 제품을 오랫동안 마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간 이상으로 간의 이런 대사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리 흡수력이 높은 PM이라고 해도 몸에서 자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대사성 질환에 필요한 젤슈츠. 젤슈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웠을 때 산소가 부족하면 그게 불이 끝까지 다 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뭐 텐트 안에서 중독돼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산소 양이 적어지면 이런 불완전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일단 생성이 되는 게 활성산소. 근데 이제 이런 활성산소들이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성 질환에 너무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대사성 질환은 이런 젤슈트 추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호흡하고 또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으로 자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얼마만큼은 대사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런 영양소들이 적고 또 우리의 흡수력이 떨어져서 먹는 거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거가 이제 뭐라 그래요? 에너지로 바꾸고 이런 대사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 어떻게 대사해 버릴 수가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진짜 과도한 활성산소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몸속에서 자체 생성되는 항산화제 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모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얘네들이 제 수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비타민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큐텐. 현대판 불로초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먹는 약을 우리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열의 약이 부작용이 바로 우리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큐텐의 양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들의 심장 기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원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큐텐. 그래서 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아무리 넘쳐나도 제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큐텐이라고 하면 다 심장에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 온 몸 구석구석에서 다 필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큐텐이라고 하면은 유독 심장에만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높은 장기일수록 더욱 많은 양의 큐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큐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만약에 큐텐의 양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제일 빨리 인지하는 곳이 심장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큐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양의 큐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不然不然好了哈，这个东西好。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체 생성이 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게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체 생성되는 영양소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이 되면 스트레스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자체 생성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보충이 어려워요, 큐텐은. 그러니까 식품으로 하루 권장량 90에서 100mg을 보충을 하려면 우리가 소 간이나 돼지 심장을 하루에 1kg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에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먹어야 되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비타민 C를 먹는 만큼 보편적인 건강식품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35세 이상이면 무조건 큐텐을 보충하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큐텐은 항산화에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PM 제품은 큐텐과 같이 먹었을 때 그 효과를 업시키는 작용을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드링크. 그러니까 질환, 음, 대사성 질환에 그러니까 시달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디드링크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순환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독을 해주고 찌꺼기를 배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장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되는 게 영양소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거기 알았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알았어. 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되는데 거기에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제, 뭐 농약, 세균, 바이러스, 우리 그러니까 밥상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유해 물질들이 얘네들을 간에서 대사를 해줘야만이 다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흡수되게끔 가공을 하는 거라면 간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중에서 영양소는 흡수시키고 유해 물질은 뽑아서 대사시키는 장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대사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에서 혈액을 이제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혈관병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의 복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빼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자리에 빼줘야만 그 자리에 영양소가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유해물질, 농약, 뭐 중금속,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가 되는 유해물질이 아주 많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간의 대사 능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디드링크 꼭 잊지 말아야 될 단품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제품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추천 배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사성 질환은 아미노산 젤 슈츠, 큐텐, 디드링크, 기초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첫 번째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거 외에 오메가3랑 뮤노겐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혈관을 억지로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다 보면 약이 점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점점 추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 뭐예요? 혈관벽이 나날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점점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고혈압 약은 이런 부작용이 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틴 계열이기 때문에 큐텐이 양도 감소시켜요. 여기에서 뮤노겐과 그 오메가3 단품인데요. 얘네 둘이 제일 간단한 분류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뮤노겐은 혈관의 탄력,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다 보면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탄력을 증강시켜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메가3는 혈관 내부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 내에 찌꺼기를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둘 다 같이 필요하고요. 뭐 여기 오메가3랑 큐텐이 다 들어가 있는 듀오나 제네레이션 뭐 그거는 네, 경제력에 따라서 더 추가하셔도 더 좋고요. 다음으로 당뇨. 따로 추가하셔야 되는 제품이 뮤노겐 C 밸런스 루테인. 고혈당증을 방지하고 당뇨 합병증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뮤노겐이 필요하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필요해요. 그 외에 루테인이 필요한 이유는
당뇨로 오래 이제 그 질환을 오래 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좋아요. 보통 백내장 많이 발생하고요. 또 눈에 이제 시력에 많이 불편해지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루테인이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너무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은 것도 진짜 많이 억제를 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당이 너무 오르고 이런 분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C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 20분 전에 한 봉지 드시면 우리 그 당뇨, 평온한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추가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시력 문제로 많이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루테인, 오메가3, 젤슈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루테인. 우리의 그 눈, 망막에서 시세포가 제일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빛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황반이라는 건데 이 황반이 눈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시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고 시력이 선명하지 못하고 뭐 빛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진다든지 색깔 구분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하는 이런 빛 중에서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 블루라이트의 손상도가 제일 높은데 언제냐면 아침에 해 뜰 때 나오는 빛 그리고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뭐 집집마다 지금 다 LED 등이죠. 그거 전기를 이제 아낀다고 LED 등 많이 설치를 하는데 LED 등이 안 좋고요. 뭐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존재들은 다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의 황반에 전달이 되면 그때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란 이 성분이 그거를 흡수해서 우리의 눈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막아주고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테인 섭취가 꾸준히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루테인은 우리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루테인을 프린트기 잉크의 비율을 많이 하죠. 사용할 때마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진짜 얘는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시력이 정상이라고 해도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스마트 시대에서 핸드폰을 들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아이패드 보고 계속 보고 있죠.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보충을 반드시 해주셔야 네, 현재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메가3는 왜 추가를 해야 될까요? 어, 우리 오메가3의 다른 모든 기타 기능을 제외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눈 망막의 60%가 DH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DHA가 부족하면 황반 변형이 오고 시력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DHA 보충은 시력을 개선하고 눈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루테인을 먹을 때 오메가3를 추가해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이 원인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젤슈츠. 젤슈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광생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 보통 당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으면 당근을 많이 먹어라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그리고 시력을 보호해주고 특히 야맹증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담낭결석 지난번 누구죠? 지혜연 씨 담낭결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메가3를 바로 지금 전에 추가가 들어갔다고 했고 그 외에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아미노산 큐텐 제슈츠는 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내용이 좀 있는데 요것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실제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리되는 게 LDL이라는 건데,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혈관벽 안쪽에, 그러니까 얘가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각종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혈관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각종 심뇌혈관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얘의 역할은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거예요. 혈관벽에 쌓여있는 이런 애들을 다시 빼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쁜 것과 좋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의 자체 생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합성 원료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담낭결석에 왜 콜레스테롤이 나왔을까요? 담즙산의 주 원료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근데 이 담즙산이라는 거는 담즙의 중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장에서 지방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해를 해서 대사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 담즙산이. 근데 담즙산의 주 원료가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상호 이거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는 이 간에서 하루에 필요한 5분의 4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5분의 1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불포화 필수 지방산의 섭취가 줄어들고 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느는 거예요. 네. 불포화 지방산, 우리 오메가3죠. 얘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동물성 지방에는 다 포화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끈적거리는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형태가 돼서 혈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고기 굽고 나중에 보면 막 그 하얗게 엉켜져 있는 게 있죠. 그게 포화 지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양이 맞춰줘야 되는데 5분의 1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안 좋은 포화 지방만 들어오니까 어때요? 간에서는 5분의 1을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간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넘치는 양의 콜레스테롤을 합성시키다 보니까 점점 과부하가 오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어때요? 단백질이나 이런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런 좋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가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어지니까 어때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체내에 쌓이고 그러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게 되는 건데 원래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배출 경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담즙 속에 용해가 돼서 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담즙 속에서 용해돼야 되는데 그 용해도는 뭐냐면 담즙 속에 레시틴이라는 애와 레시틴의 함유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레시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애예요. 레시틴의 함유량이 높으면 그 담즙 속에서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레시틴 함량이 적으면 어때요? 배출이 적어지면서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시틴도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틴 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뭐냐면 단백질, 뭐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등인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리스토레이트 양을 추가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간에서 충분한 양의 이런 레시틴 생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용해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담낭에서 콜레스테롤이 원래 용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용해되지 못하고 담낭에 점점 콜레스테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결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틴의 양이 적으면 담즙의 이런 자극성이 높아져서 담낭에 담낭결석이 있다가도 담낭염이 오고 이런 2차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다 보면 담낭에서 생기는 이런 질병들도 결국은 우리 몸의 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담낭이 안 좋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간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어, 이런 연관성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또 그분들의 심뇌혈관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이런 콜레스테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고 나쁨, 이런 일정한 수준을 결과적으로 간의 상태가 정한다,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준을 유지를 하려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와 우리 간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료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갱년기 전후 여성. 대부분 기초에 제네레이션을 많이 추가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노겐이랑 리스토레이트의 양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갱년기 전후가 되면 대부분 50대죠. 이때부터는 모든 기능이 정말 슬프지만 이제 점점 퇴화가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연령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오메가3 큐텐, 루테인이 다 필요로 하고요. 그 외에 갱년기를 늦추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소플라본 역시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뮤노겐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 생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진짜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저도 제가 금방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갱년기 그 언니가 있었어요. 잠을 너무 못 자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제네레이션도 없었고 이소플라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언니가 기초에다가 뮤노겐을 추가를 했는데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뮤노겐을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리스토레이트의 양을 왜 추가를 해야 되냐면 음,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여성 호르몬. 얘는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의 손실을 막아주고 재생산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뼈의 재생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정말 급격히 완전 이제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뼈의 손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골다공증 비율이 높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D와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리스토레이트의 양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네,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뮤노겐, 맨플러스도 괜찮고요. 큐텐과 젤슈츠를 추천드려요. 뮤노겐 중에 주 성분인 아르기닌, 걔는 정자 단백질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정자의 질량을 높여주고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의 정자에 많은 큐텐이 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자가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200mg씩, 보통 사람이 2배죠. 2번, 6개월간 섭취를 해준 결과 정자의 이런 운동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해요. 즉, 우리의 그 남자 정자 무력증에 좋아요. 그래서 임신 준비 중 한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드셔주는 게 좋고요. 특히 큐텐의 성능에 따라서 35세 이상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노산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큐텐을 무조건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맨플러스를 넣은 이유는 맨플러스 뮤노겐과 액티바이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무조건 남자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맨플러스 중에 그 사프란이라는 성분이 그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뭐 자궁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어혈 제거를 해준다든지 그외 젤슈츠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사 과정에서 다 배출이 안 돼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난소나 자궁,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준비 중인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무조건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남편분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준비하면서 저도 전에 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항상 제품 공유를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제 옥자언니 공유도 들었겠지만, 이렇게 좋은 PM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처해 있는 환경, 업무 중에 스트레스, 정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항상 밤을 지새우고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흡수력이 높은 PM을 먹어도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너그러운 마음과 균일한 영양, 적당한 운동, 충족한 수면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M을 마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같이 채워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공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